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놀이터 삼아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 여름 성경학교도 교회에서 좀 하기도 하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 좀 배우기도 하고 고1 때부터는 또 쭉 영등포 장로교회라고 통합적 교회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만 다녔지 그다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던 적도 없었고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기도 순서가 어떻게 돌아오면은 뭐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친구들끼리 이어가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할 줄 몰라서 당황했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뭐 하루 3번 식기도 그게 다예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지하게 눈물로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건 대학 입시에 떨어져 가지고 재수할 때인데요. 1979년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20분 가량을 엄청나게 뭐 눈물을 퐁퐁퐁퐁 쏟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안질로 고생을 하고 공부할 때 건강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요. 눈을 좀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눈 상태를 그리고 대학에 합격시켜 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답은 뻔하죠. 응? 응답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제 대학 입시는 점수 들어가는 것이 한 3종류가 있어요. 첫째 체력장애라는 게 있어요. 20점이 들어가는데 저는 건강이 안 좋고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17점을 재수할 때 이제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79년 1월 달은 이미 대학 입시에서 이미 실패하고 재수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마음 먹었을 때인데요. 재수할 때 체력장 17점. 보통 웬만한 친구들은 다 20점 만점을 맞는 게 이제 체력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3점이 접혔죠. 당시에는 예비고사라는 게 있고요. 본고사가 있었습니다. 예비고사는 우리는 이제 여비고사라 그랬어요. 본고사가 제일 중요한 시험인데 본고사를 보는 여비로 이걸 가져가는 시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예비고사를 이제 볼 때가 이제 됐어요. 11월. 요즘처럼 이제 수능 볼 때처럼 11월이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을 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시험이 또 다가왔기 때문에 체력장을 끝내고 나서 예비고사를 이제 11월 달에 보게 되는데 친구 집을 좀 빌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저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총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 마땅히 제가 공부할 곳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집은 공부하기가 조금 집중하기 열악한 상황이고 도서관에 갈 생각도 못 했는데 도서관도 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조용하고 넓은 방을 쓰고 있는 친구에게 좀 6일, 6일 동안 네 방 좀 쓸 수 있게 해줄 수 없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는 중학교 시절에 우리 반 반장인데 수학 과외를 해줬어요. 제가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또 관계도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했더니 어머니한테 얘기 해보겠다 그러더니 이제 걔 좋다 와서 공부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6일 동안 그 친구 집에서 아, 총정리를 했죠. 예비고사. 근데 막상 예비고사를 봤는데 뜻밖의 막 상업 같은 거 10개 이상 틀리고 화학을 또 제가 이제 이과에서 공부하다가 시험을 문과로 봤거든요. 고등학교 내내 이과에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제일 에, 어떻게 보면 약한 게 에, 사회고 어, 좀 수학이나 과학 쪽은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반대가 됐잖아요. 문과로 갔으니까 보통은 이제 이과 학생은
과학 과목을 네 과목을 시험 보고 사회에서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가 돼가지고 사회는 네 과목을 선택하고 어, 그, 이제 그, 그 과학에서는 한 과목을 이제 네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화학을 선택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섯 개나 틀려가지고 아주 뭐 거의 망하다시피 느낌이 참 안 좋았어요. 사회는 대신에 제가 처음에 이제 재수할 때 종로학원에서 시험 봤을 때 사회 과목이 거의 전체 학생 중에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암기 과목인데 이렇게 실력 차이가 있나 그랬는데 놀랍게 어쨌든 예비고사 때는 사회를 참 잘 봤어요. 두 개 틀렸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310점이 이제 체력점까지 합쳐가지고 점수가 나왔는데 340점이 만점이거든요. 뭐 썩 잘한 것도 아니고 또 제 실력을 생각할 때 그렇게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썩 못했다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못한 것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그냥 점수 그래도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고사입니다. 국영수 이게 딱 보는 이제 시험이 있는데요. 정말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합격하려면 국영수고 특히 수학이 당락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세 과목 국영수를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장이 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떨어지게 됐던 또 결정적인 것이 안질이 제가 있고 안질이 완전히 낫질 않았는데 제 안질 때문에 라지에타 옆에 만일에 이제 시험 볼 때 앉으면 말이죠. 라지에타가 좀 따뜻해 그러는지 막 안경에서 어, 모르겠어요. 막 제가 당황해가지고 김이 막 서리면서 너무너무 저 자신을 컨트롤을 못했던 일이 있었고 그래서 떨어졌던 그 중요한 또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고사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 마음속에 라디에이터 옆에 앉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나 떨어질지 모른다. 그 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 옆에 앉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마음 항상 거기 신경 썼는데 시험장이 딱 가봤더니 라디에이터 옆이 아니고 가운데쯤 어디에 이렇게 제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국어 시험을 이제 보는데요.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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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점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국어가 이제 100점짜리인데, 어, 100점에서 10점이 장문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국어 시험도 잘 봤고요. 장문이 문제가 뭐가 났냐면, 어, 글을 쓰는데 네 단락으로 글을 쓰래. 근데 이제 쓰는 방식을 정해줬어요. 뭐 지정, 어, 설명, 묘사, 뭐 비교, 대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각 단락을 써라. 근데 어떤 주제를 쓰냐? 용기에 대한 글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것이 제가 좀 겁이 많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용기에 대해서는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글도 읽고 쓸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글을 쓰는 방식, 이 방식은 대학 장문책을 좀 봤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게 너무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되는 거죠. 10점 만점인데 저는 너무 글을 잘 써가지고 장문 10점을 만점을 받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어 시험 아주 잘 봤습니다. 이제 수학 시험을 보는데 수학 시험은 다섯 문제가 나는데 두 개를 맞으면 합격이에요. 40점인데요. 근데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다섯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이미 내가 아는 거야. 그 풀어본 유형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보자마자 우와 나는 합격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문제 가볍게 풀었죠. 그냥 40점 넘었으니까 합격했고 합격선이고 나머지도 뭐 그런 대로 이렇게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도 아주 정말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고요.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는 사실 당시 제가 종로학원 다녔는데 종로학원에서도 이미 최상위권 점수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잘 볼 수가 있었어요. 국영수 시험 몇 점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보고 나서 느낀 것은 뭐냐? 태어나서 가장 시험을 잘 본 게 이 대학 입시 시험이었다는 거죠. 본고사 시험을 제가 더 잘 볼 수 없게 그리 잘 봤어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건 본고사인데요. 제가 떨어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제가 인문사회 계열로 지원을 했는데 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혹시 내가 전체 수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결국 결과가 나왔는데 뭐 수석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또 제 성적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분명히 좋은 성적으로 제가 입학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랬죠. 저는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또 기도를 했었거든요. 목사가 됐던 것은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이 사건, 이것이 응답되는 또 어,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